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지광입니다. 죄송해요. 아직 이 새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거, 매끄럽지 못한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어쨌든 오늘 팟캐스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게스트 없이 저 혼자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이번 주는 제가 뭐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서 팟캐스트 게스트를 구할 시간도 없었고요. 네, 그냥 바빴습니다. 게스트 구하는 게 또 녹록지가 않아요. 이제 주변에서 할 법한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나와줬고 다시 나와달라고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번 주는 제가 많이 바빴기 때문에 결을 없이 저 팟캐스트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다가, 네, 그래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내일이죠. 그래서 토요일 정오에는 매주 토요일 정오에는 또 저의 그럴 수 있지를 기다리시는 우리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또 우리 그 신뢰를 또 저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핑계 대지 않고 어쨌든 오늘 또 일을 했는데요. 네, 일 마치는데 일이 좀 일찍 마쳐가지고 빨리 회식이 원래 있었습니다. 저기 회식에 참여를 늘 하는 타입인데 제가 오늘 그 회식은 좀 양해를 구하고 어쨌든 퇴근을 했으니까 저만의 이 회식 아니 팟캐스트 사실 일 마치고 또 다른 일 하러 온 거죠. 하지만 이 팟캐스트 그럴 수 있지는 저에게는 조금 마냥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큰 피로감 없이 저를 기다리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핑계대지 않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게 됐어요. 확실히 팟캐스트 다 좋은데 저한테 어려울 게 없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지금 시기에 가장 힘든 거는 게스트를 구하는 일인 것 같아요. 혼자 떠드는 거 좋다고 하시는 제 완전 절친 주변 지인들도 계시는데 저 혼자 떠드는 것도 저 뭐 좋아하긴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해봤을 때 혼자 3시간 떠드는 거 보면서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이야기가 너무 이지강 위주의 이야기보다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컨텐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컨텐츠적으로 다양성이나 여러분들의 재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밌는 분들 모셔서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저도 앞으로 더 이 게스트 모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제 주변에 이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분들 뭐 반복해서 좀 나와달라고 해야겠어요. 어쨌든 혹시 또 이 팟캐스트를 재밌게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왕이면 배우분들 모시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게스트를 모시는 게 힘들다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찬밥 따신밥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든 좋으니 혹시 나도 저기 가서 전원보다 잘 떠들 수 있겠다 혹은 나 이 이야기 해보고 싶다 나도 이 그럴 수 있지라는 팟캐스트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진짜 적극적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그럴 수 있지는 제가 만드는 팟캐스트이기도 하지만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희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같이 떠들어 봐요. 신나게.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또 혼자 떠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앞에 보이시죠? 저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앞에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친구가 아이디어 줬는데 술 먹방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술 먹으면서 혼자 또 주절주절 떠들면은 또 이 그런 텐션이 평소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지광 혼자 떠드는 거긴 하지만 평소에 이지광과는 좀 다른 텐션의 이지광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보시는 분들이 다채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한번 오늘 저는 술 먹방 하면서 팟캐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주제로 떠들 것이냐? 오디션 썰을 좀 한번 풀어볼까 해요. 그냥 또 이왕 하는 얘기 제 연기 관련된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배우 이지광 설명회 2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디션 썰 푸는 걸로 술 먹으면서 오디션 썰 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또 술을 거의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또 인간미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주변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술을 인간미 있게 먹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맥주를 좀 위주로 먹는 편인데 오늘은 소주 하이볼 이렇게 좀 맛있는 술 먹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깡소주 깔라다가 안주 제가 또 다음 주에 프로필 찍어야 돼가지고 조금 관리가 필요한데 괜히 또 야식까지 먹어버리면은 어제도 야식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오늘도 야식을 먹으면 조금 비인간적일 것 같아서 깡소주를 먹기에는 근데 또 너무 힘들어서 맛있는 소주를 한번 먹기 위해 소주 하이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번 제조를 해볼게요. 소주랑 토닉워터랑 뭐 홍초, 레몬즙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여기는 몽키숄더 온더락 잔에다가 동글동글한 얼음, 이랑 레몬 슬라이스 이게 사와가지고 어쨌든 만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나?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소주를 큰일 났네.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오늘 홍초를 좀 넣어서 색감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색감 말고 저만의 레시피예요. 뭐 레시피라고 하기보다는 저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홍초 좀 떨구고 여기다가 마무리로 확실히 술 몇 번 안 먹어본 놈인 게 티가 나네. 이게 원활하질 않네. 되게 서툴고 그죠? 마무리로 토닉워터를 좀 곁들여가지고 소주를 너무 많이 따라가지고 제가 생각한 그 소리가 안 나네요. 잘 섞였겠죠? 섞는 걸 안 갖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손가락으로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더러움주의 인간적이죠? 확실히 술 안 먹어본 놈인 게 티가 너무 나네. 아무쪼록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술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었어가지고 이제 갓 진짜로 함께 먹는 술의 맛을 알기 시작한 알코올계의 뉴비이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보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시다면 술 좀 한 잔 따라서 같이 먹으면서 들어보시죠. 여러분 짠.
어우 소주 센 거 같은데. 저 훅 이거 찍다가 훅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어쨌든 맛있습니다. 이제 한잔 하면서 제가 이 노트가 뭐냐 제 연기 배우 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오디션을 보거나 뭐 연기 연습을 하거나 뭐 촬영을 갔다 오거나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개선할 거 이런 거 쓰면서 또 캐릭터 준비 뭐 분석이나 캐릭터 라이징 뭐 전사 설정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애용하는 좀 저의 연기 배우 이지광의 역사가 좀 그래도 담겨 있는 또 요즘에 불성실에서 잘 안 쓰고 있는 저의 서사가 묻어 있는 노트인데 요거 보면서 제가 왜냐면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언제 오디션 봤는지 막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제가 언제 생각나는 오디션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오디션을 그렇게 많이 보는 배우가 아니에요. 네. 아니었어요. 아직 오디션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또 오디션 요즘에 안 들어오니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 오디션 썰을 푸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지광이 언제 오디션을 봤나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야 될 건데 일단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기다려주세요. 아 오디션 처음 오디션이 적혀있는 게 있네요. 뭐냐 자 2월 7일이라고 떴는데 이게 몇 년도 2월 7일인지는 제가 잘 안 적어놔가지고 네 어쨌든 그 제가 재연을 하나 찍은 적이 있었어요. 채널 A의 블랙 악마를 보았다라는 저기 예능이죠. 예능인데 거기서 오디션을 봤던 적이 있어요. 예. 장재진 편의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 에피소드에 제가 장재진 역할로 오디션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오디션을 봤을 때 그 기억이 막 이렇게 그거 보고 나서 제가 기록을 해놨던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또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뭐 오디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개선 방안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좋았던 점은 이 외모에 대한 칭찬이 있었대요. 예, 지성 닮았다. 예, 제가 요즘에도 뭐 늘상 많이 듣는 지성 배우님과 닮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예,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울 봤을 때는 제가 지성 배우님이랑 닮았나?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진짜 이 말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저는 그냥 제 외모가 그래도 지성 배우님 결이다? 라는 걸 좀 어쨌든 알고 있었는데 이 오디션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션 대기할 때 계속 독백 숙지를 하면서 기다린 점 좋았던 점이라 써놨는데 아니 근데 뭐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디션 대기할 때도 독백 숙지 그러니까 대사를 외우고 있다라는 건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좋은 점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제가 오디션을 또 잘 지금처럼 나는 어떻게 오디션을 봐야지라는 이런 가닥이 잡히기 전이어서 그런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배우 이지광이어서 그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좋았던 점을 써놨네요. 그렇습니다. 그 배우의 외모라는 추후 피드백을 받았다. 기억이 나네요. 거기에 저기 여자 엔터테인먼트 그런 회사 대표님 같은 분이 그러니까 배우를 거기다가 보급을 해주시는 뭐 연출님과 친하신지 어쨌든 그 사장님 여사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분께서 제 오디션을 봐주셨었는데 그때 저가 외모가 너 배우 외모다. 지광 씨 배우 외모예요라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분이 좋았었나 봐요. 이걸 좋았던 점이라서 그렇네요. 저 배우처럼 생겼나요? 이 오디션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넘어가서 이제 아쉬웠던 점인데 아쉬웠던 점이 굉장히 많네요. 5분 지각. 말도 안 되는 아쉬운 점이고 대본 리딩 시 절었던 거. 그쵸. 이게 그날 오디션에서 당일
지정 대본이 나왔죠. 그러니까 장재진 에피소드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당일 지정 대본이 나왔는데 절었죠. 그러니까 이거야 뭐 제가 평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본을 받아서 그러니까 현장 지정 대본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한 훈련이 많이 부족했었어가지고 아마도 그런 거에 대한 아쉬운 점, 그러니까 절었다는 거, 그게 아쉬워서 써놨나 봐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아쉽다라는 저기 여자 그 엔터테인먼트 사장님 캐디님이라고 써놨네요. 여자 캐디님의 반응에 이게 어떤 점이 아쉬우셨는지, 다른 연기를 보여드려도 되겠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 대담함과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를 딱 보니까 제가 그 오디션에 대한 그 아주 큰 기억이 떠오르네요. 뭐였냐면 맞아요. 이날 오디션을 딱 보고 제가 저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여자 대표님께서 저를 딱 제 오디션이 끝났을 때 연기 딱 보고 이제 나가기 직전에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쉽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뭔가 오디션을 잘 봤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랬었는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뭐 인간이 숫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혹은 뭐 간절함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아쉽다라는 뭔가 그분이 멘트를 던져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리액션을 하고 했냐면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아쉬우셨나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든지 뭐 그쵸, 저도 너무 아쉬워요. 뭐 한 번만 그럼 딴 거 하나만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뭐 라든지 이런 간절함이라든지, 뭔가 그 대화의 물꼬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제가 그냥 예 하고 나온 거예요. 오디션 장을 그 얘기를 듣고도. 근데 제가 그날 그게 그 오디션장 건물을 마곡나루에 있던 그 발산역에 있던 건물이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걷는데 와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막 이렇게 뭐가 아쉬우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뭐 저도 아쉬워요, 하나만 더 보여드려도 되나요? 라든지 이런 간절함이라든지 뭐 이런 어쨌든 그런 걸 못했지. 예. 흔히 오디션을 잘 본 사람의 썰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잖아요. 예. 왜 나는 그런 걸 못했지? 나는 그냥 왜 병신처럼 그냥 예 이러면서 나왔지? 막 스스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 이거 안 간절한가? 이 배우 일, 연기 일 이거 안 간절한가? 그러니까 오디션에서 제가 막 뭔가 이렇게 간절하지 못한 스스로를 발견한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막 스스로가 미운 거예요. 진짜 막 너무너무 스스로가 짜증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배우 일을 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막 현타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저 스스로한테 죄송합니다. 저 스스로한테 막 가혹해지고 싶었어요. 막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오디션 마치고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산역이었거든요. 발산역에서부터 이게 집에 들어가기도 싫을 정도로 막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밥도 안 먹었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무슨, 너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가치도 없어,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그냥 뭔가 이 마음이 근데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우울해질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나에 대한 이 아쉬운 마음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산역에서 잠시만요. 발산역에서 저기 양화대교까지 걸어갔어요. 이제 서울 지리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키로수로는 제가 볼 때 한 7km, 8km 정도 되거든요. 예. 걸었습니다. 그냥 나는 이 오디션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막 질문하기도 하고 막 스스로를 지탄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비판하기도 하고 막 나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엄청 어쨌든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제가 이 오디션에 대해 임했던 제 스스로가 아쉬웠던 거죠. 너무너무 너무너무. 그래서 그게 걷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수준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어떻게든 뭔가 이 사유의 시간이 어떻게 어떠한 결론을 맞이해야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래서 제가 양화대교쯤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랑도 되게 사이가 좋아지고 있던 찰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랑 아버지는 분명 다른 사람이지만 제가 살아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당신과 닮아 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닮아 있다라는 스스로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준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꽤나 오랜 한 20년 정도를 성장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로 그게 디폴트 값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랑 되게 많이 닮아 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마련해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우리 아버지랑 닮아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내 인생에 정답은 내가 늘 알 수 없겠지만 뭔가 정답지, 해설집 같은 게 있다. 그 해설집은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은 나랑 내가 저분이랑 비슷하게 또 살아가고 있고 비슷한 인간 상이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내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더 앞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나라는 시기를 지나가신 분인 거잖아요. 나랑 되게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생각을 했던 찰나였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 미웠는데 거기에 대한 그 사유의 결론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서 어딘가 도움이 필요했는데 딱 때마침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살면서 자기 자신이 밉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기회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아쉬웠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그 스스로가 아쉬웠던 순간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셨을까? 아버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아버지, 아니 내가 오늘 오디션을 봤는데 내가 스스로가 너무너무 아쉽다.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진짜 막 어쨌든 지나간 시간이고 되돌릴 수 없는 건데도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쉬워서 이게 지금 막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삶에서 뭔가 되게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을 때, 뭔가 본인 스스로가 되게 밉고 아쉽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에 어떤 식으로 그 순간을 넘어갔어요? 이렇게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미 쏟아진 물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 크게 지금에 집중하고 미래에 집중을 하면서 그냥 다가올 시간들의 더 중요성을, 무게중심을 두고 지나갔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 괴념치 않으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솔직히 저도 알고 있긴 했거든요. 예. 어차피 지나간 일이잖아요. 예.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나가야죠. 왜냐면 뭐 어쩌겠어요. 예.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스스로가 아쉬웠던 만큼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냥 이미 엎질러진 물은 받아들이고
다음을 위해서 그냥 걸어 나가야 된다 묵묵히. 예. 그 말을 스스로한테 해주기는 싫었었나 봐요. 그 정도로 제가 아쉬웠나 봐요. 근데 그 말을 아버지한테 들으니까 그래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냥 어쩌겠어. 다음 오디션을 위해서 노력하고 다음 오디션 때는 이걸 반복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아버지와의 그 얘기를 통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마음이 되게 그래서 또 되게 차분해지면서 네 맞아요. 받아들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다음이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케이 다음 오디션 잘 보자.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랑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뭐 마음이 편안해지네요라는 생각에 또 아버지랑 전화를 잘 끊고 그렇게 받아들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다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뭔가 그 머리가 사고가 트여서 그런지 그러니까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사고와 생각의 집중들이 이제 자유로워져서 그런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돼서 그런지 뭔가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 그날 제 오디션을 보고 아쉽다라고 하셨던 그 캐디님, 여자 캐디님이 저 오디션 캐스팅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오디션 제안 연락을 그러니까 제가 그분 연락처가 있었어요. 제 핸드폰에. 그걸 깨닫고 내가 뭐 이미 지나간 오디션에 대해서 캐스팅을 다시 해달라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내가 이분의 연락처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오디션 그 아쉽다라는 멘트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제가 못났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 배우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없었지만 그분의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연락을 통해서 그 아쉽다라고 멘트 하셨던 거에 대한 코멘트나 피드백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 양화대교에서. 그래서 제가 양화대교에서 바로 이제 장문에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캐디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몇 시에 오디션 봤던 배우 이지광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그때 살인자 역할이니까 가죽 자켓 이렇게 강렬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가죽 자켓 이런 거 입고 갔었는데 이제 그거 어필하면서 가죽 자켓 입고 있던 그 친구였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연락드린 이유는 제가 아까 아쉽다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배우인지라 현장에서 그걸 여쭤봤었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 그걸 여쭤봤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깨달아서 이제 늦게서나마 이렇게 연락으로라도 한번 그 아쉽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치열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다음 제가 언젠가 어디서 볼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디션에서는 이제 캐디님이 하신 말처럼 그 심사위원 분들한테 아쉽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지 않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그 코멘트 잘 제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는 제가 연락을 딱 드렸죠. 그랬더니 그걸 읽으시고 바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쉽다란 멘트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적혀 있나? 여기 적혀 있는 것 같네요. 아쉬웠던 점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연기에 이펙트가 없어서 배우 외모 매력이 반감됐다 써놨는데 아마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부족한 거죠. 배우적인 외모인 게 너의 강점인데 너의 매력 포인트인데 너가 그 매력을 더 배가시킬 정도의 연기력을 지니진 않았다. 그러니까 뭐 그 외모를 잘 활용한 뭔가 그러니까 자신이라는 사람의 배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는 그 아쉬움이셨겠죠. 거기다가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코멘트를 해주셨는지. 근데 어쨌든 막 이러저러한 코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코멘트를 다 해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이 뭐였냐면 이렇게 툭 던지듯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기 그 우리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저기 똑같은 장소에서 오디션 하거든요. 뭐 혹시 다시 오고 싶으면 와요. 이렇게 던지듯이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거 확인해보고 뭐 카톡으로 넣어놓을게요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 오디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는 수작을 그러니까 그런 수작을 가지고 수작 부리려고 그런 사십을 가지고 연락을 드린 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냥 저는 단지 그 아쉽다라는 코멘트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는 오디션에서 받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 코멘트를 꼭 들어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에 이건 내 것이어야 된다. 내가 그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드린 연락에 그 코멘트를 수렴한 것뿐더러 다시 한번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받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미라클 포인트였어요. 저한테는. 이게 그런 진정성과 배우로서의 자신의 아쉬운 점을 아쉬운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겸허한 태도와 진심과 그런 간절함이 행동으로 발현됐을 때 이러한 다시 오디션을 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라든지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럴 수 있구나. 와, 그날의 양화대교가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느꼈지만 많이 제 인생 제 생각에 흐릿해져 있었거든요. 그날의 감동이. 야, 근데 그날의 양화대교는 몇 년도인지 제가 자세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월 7일자에 그 양화대교 한겨울에 봄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 양화대교는 저에게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또 이런 서로가 깊은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가족 애가 확장됐던 장이었으면서도 제가 배우로서 좀 더 간절함과 진정성과 그것을 발현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배우로서 한 단계 성장했던 자리였으면서도 완전 또 오디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받았던 뭔가 삼위일체가 됐던 완전 저의 배우로서의 터닝 포인트였던 그런 양화대교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네요. 제가 막 거기서 걸으면서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종교가 없어서 신을 믿진 않지만 어딘가에 대고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바로 대본을 켜가지고 지정 대본을 막 요청 드려가지고 막 그 대본을 보면서 막 또 내일 오디션 준비해야지 막 이랬던 그 살아있는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저한테. 그랬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자신을 그 악까지 싫어했다가 내 자신을 그 상으로 사랑하게 됐던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던 그 양화대교였던 것 같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다음날 오디션을 또 보러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또 준비를 해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갔죠.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연출님께서 또 왔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시 찾아뵙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요? 태도 좋은데? 이러면서 뭐 잘할 수 있죠? 해봐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은 그때 당시에 제가 갖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인물을 내가 마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라든지 뭐 이런 그냥 배우로서의 그런 인물 처리 과정 프로세스가 없었어요. 그냥 저랑 연기 그냥 기세만 있었어요. 간절함만 있었고 그냥 뭐든 시켜주시면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이상주의적인 배우였어요. 실력을 갖춘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다시 두 번째로 저에게 주셨던 그 기회 속에서도 제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연출님이 제가 막 연기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연기에 이펙트가 없었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의 이펙트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줬냐면 막 이렇게 그냥 와 기세로 막 이렇게 화 내려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펙트를 그런 식으로 막 연기의 이펙트가 뭔지가 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냥 그 수준의 배우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이펙트 준다고 팍팍팍 이랬는데 근데 연출님이 코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다 빼봐, 다 걷어내봐, 그냥 읽어봐 그냥. 네. 근데 제가 막 그냥 읽는 거 빼봐, 그러니까 뭘 덜어내봐, 이것도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또 그냥저냥 했죠. 근데 아마 뭐 그냥 덜어내봐, 빼봐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걸 잘 수행도 못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근데 저는 또 재밌었던 게 오디션을 두 번째 보러 가가지고 코멘트까지 봤잖아요. 오디션장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질 않잖아요. 그냥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yes or no가 되는 그런 자리인데 코멘트까지 받았던 너무 감사한 오디션장이었죠. 뭐 제가 좋은 태도를 지닌 사람이어서 그런지 많이 아쉬운 실력을 가졌던 게 또 그만큼 아쉬웠나 봐요. 그냥 아쉬웠다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디션도. 그래서 그런지 그냥 코멘트도 좀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애쓰는 모습이 그래도 예쁘게는 보였나 봐요. 그래. 어쨌든 그 두 번째 기회에서 제가 그 주인공을 장재진 역할을 따낼 수 있는 역량은 없었고요. 근데 그런 태도를 되게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멘트도 해주시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제가 반전을 뭐 인생에 드라마는 없더라고요.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어요. 그냥 왜냐 실력이 없는데 뭐 어떤 그런 기회가 아무리 찾아온다 해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 뭘 기회를 잡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뭣도 아니지만 저는 기회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회를 잡을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장재진이라는 기회는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간절함과 이 연기에 대한 진심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그 진심이라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예쁘게 봐주셨는지 장재진 역할은 아니나 그 상민이 맞나? 그 피해자의 지은이라는 그 피해자 역할의 여자 주연의 그 에피소드 주연의 친구 남사친 역할로 제가 캐스팅이 됩니다. 그래도 이름 있는 역할이 캐스팅이 된 거죠. 우와! 저의 그냥 실력은 없었으나 제 진심과 뭐 연기라는 활동에 대한 제 진심이 어쨌든 그 에피소드의 조연 역할을 따낼 수 있었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오디션은 저한테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 오디션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또 뭐 어떻게 연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세만 있고 뭐만 있고 인성만 있고 이렇고 그냥 가가지고 제가 결과물 보면 전 지금 그 솔직히 말하면 가끔씩 또 저희 왜냐면 채널 A에서 계속 방영되고 있대요. 이게 이 시리즈가. 그래가지고 또 제 여자인 친구들이 한 번씩 이제 TV에서 저를 보면 육아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그걸 채널 A를 그냥 딱 틀어놓고 할 때도 있거든요. 우연히 또 이제 막 저기 또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동생도 막 보고 연락 오고 막 이렇게 아직까지도 한 번씩 이게 방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잘 봤다, 너 나오는 거 봤다 이러면서 연락을 받기도 하는데 저한테는 좀 흑역사거든요.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연기자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 왜냐면 그게 또 평생 남을 수 있으니까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그 오디션은 저한테 이렇게 또 어떠한 기적을, 배우로서의 기적을 또 마주했었던,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기억이 있던 오디션이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다음 오디션은 또 어땠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탔는지 아마 캐디님 만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촬영 피드백들이 있네요. 넷플릭스 존말의 바보 찍기 시작하고, TVN 경성 크리처, TVN이 아니라 경성 크리처 같은 TVN으로 나왔었구나. 넷플릭스 경성 크리처 촬영을 했구나. 바로 그쵸. 오디션이 또 뭐가 있나. 촬영을 제가 꽤나 그때부터 매체 촬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황정한 캐디님을 만나서, 아니다, 오씨, 이름 밝히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떤 캐디님을 만나서 제가 많이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그러고 보니 그러면은 그날의 이 블랙 오디션에서 제가 마주했던 그 기적들이 좋은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되게 좋은 캐디님도 만나고 제가 정말 많이 오디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던, 촬영을 할 수 있게 됐던 흐름이 됐네요. 오, 신기하다.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영화 하얼빈 비대면 오디션 지원이 있네요. 요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그 영상 오디션 봤던 것 같거든요. 아마 대국민 대남자 배우 오디션들, 남자 배우들 영화 하얼빈 전체적으로 영상 오디션 봤던 기억이 있어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촬영 피드백밖에 없네요. 신기하다. 촬영 많이 했네. 야, 배우 이지광 이때 당시에 촬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오만해져가지고 저 인생 바뀌는 줄 알았거든요. 제 인생. 근데 실력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인생은 안 바뀝니다. 그 기회를 잡을 실력이 있어야 된다. 아, 촬영 진짜 많이 했네. 야, 진짜 내가 이때 실력만 있었다면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 팟캐스트 하는 이지광, 여러분 앞에 있는 이지광 유명 배우였을 텐데 아쉽네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런 저의 길인 거죠, 길. 아, 여기 오디션 또 사주왕이라는 OTT 사주왕이라는 걸 오디션 봤던 게 있네요. 요게 그 캐디님이 주셨던 오디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통해서 제가 그게 기억나네요. 오디션 자체적으로 크게 뭐 썰풀 건 없는데 캐디님이 이때 촬영도 많이 내보내 주셨지만 오디션도 진짜 많이 보게 해주셨거든요. 여기 OTT 사주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기 경성 크리처도 제가 오디션을 봤었어요. 그냥 촬영으로 바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여기 또 오디션 썰을 안 적어놨네요. 어쨌든 막 캐디님이 오디션을 주셨는데 제가 촬영 현장에 갔을 때는 그래도 좋은 피드백도 많이 받고 좀 그랬었죠. 그 이미지단이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의 연기 실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저 촬영만 하면 되는 그런 단역으로 현장에 갔을 때는 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단역 수준에서는 좋은 역량을 펼쳤던 거죠. 그러니까 연기를 크게 하지 않는 역할일 때. 근데 어쨌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더 대사가 있고 더 비중이 있는 역할을 하려면 결국엔 그 단역에서 조단역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오디션에서 역할을 내가 따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태도만
좋아선 되는 게 아닌 거죠. 결국엔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 연기로서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때 당시에 한창 캐디님이 현장 보내주시고 할 때 태도는 정말 좋았겠죠. 좋았어가지고 현장을 갈 수 있었을 거고 단역으로 이미지 단역이든 뭐든 단역으로 현장에 가서 뭐 정말 좋은 피드백을 받았지만 그건 저는 태도만으로도 정말 진정 배우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진실한 태도와 감정만으로도 좋은 피드백을 받는 성취는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 조단역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실력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혹은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캐디님께서 오디션이라는 거를 많이 저한테 주시면서 그런 너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실력이 있는 배우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을 해봐. 네, 그런 그 기회 그 증명의 장을 많이 제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증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션에서 제가 역할을 한 번도 따내지 못했어요. 그쵸? 네. 그 말은 태도는 좋으나 실력은 아직 그 태도에 비해 모자라다라는 그 시점에서의 배우 이지광은 그랬던 거죠. 오디션에서 역할을 못 따냈으니까. 예. 결국은 태도와 실력이 합치가 돼야 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그 당시에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배움을 멀리했던 것 같죠. 예. 어쨌든 그래서 실력을 증명을 못하니까 그 캐디님과도 그 시기쯤에 이제 연락이 점점 뜨문뜨문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캐디님은 저를 오디션을 계속 저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이유가 이지광이 태도가 좋으니까 실력만 증명된다면 넌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애니까 한번 그걸 네가 스스로 증명해봐라고 이렇게 증명해볼 수 있을 거야라고 약간 실력이 있을 거야라고 약간 믿음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증명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 연락이 뜨문뜨문 되게 됐던 거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아마 이 오디션에 캐디님이 제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오디션에 낙방을 하면서 저는 저에게 온 첫 번째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캐디님이 저한테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원래는 되게 그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만했었다고 인생이 바뀌는 줄 알았다고 맨날 넷플릭스 작품들 촬영 나가고 다녀기지만 막 오디션 보고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지만 막 현장을 나가고 뭘 하니까 제가 오만해졌어요. 예, 나는 이대로만 가도 내 인생 바뀔 거다. 왜냐면 현장 가면 좋은 배우다라고 이렇게 막 평가 받으니까 그랬던 것 같죠. 근데 결국은 실력이 없으니까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실력이 없는 걸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들이 날 몰라보네. 예, 오디션 봤을 때도 저 사람들이 날 몰라보네. 진짜 내 진가를 몰라보네. 나랑 대사 같이 쳐주는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못한 건데 그걸 몰라보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바퀴벌레 시절 아시죠? 예. 염세적이게 됐었거든요. 세상 남 탓하면서 결국 자기의 부족함과 마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연기 실력이 나아질 수가 없었던 거죠. 나의 부족함과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또 공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망상에.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 도태되는 거죠. 캐디님과의 연락이 점점 끊기고 또 그때 당시엔 좀 캐디님한테도 좀 섭섭해했던 것 같아요. 왜 나 현장에서 잘했는데 현장에 좋은 피드백 당신한테 갖다 드렸잖아요. 왜 연락 안 주는 거지? 막 되게 비겁한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 누가 기회를 줍니까? 예. 어쨌든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예. 왜냐면 한번 그런 가정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나를 너무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나의 가능성을 너무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떤 감독님이 나한테 드라마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공 옆에서 함께하는 조연 역할을 준다고 생각해봐봐. 캐스팅을 한다고 생각해봐봐. 진짜 줬어 이지광. 너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그냥 망상을 펼친 거지만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봤었어요. 진짜 너 이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해봐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진짜 몰입을 해서. 그랬더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두렵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못한다. 현장 나가면 진짜 민폐를 엄청 끼칠 것 같다. 그러니까 드라마 시작부터 끝까지 해야 하는 그 큰 역할의 조연은, 그러니까 조연을 못한다. 너 이지광 그런 실력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무섭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촬영장에 가는데 무섭다? 프로가 아닌 거고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밑바닥이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스스로를 마주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캐스팅이 된 것도 아니고 상상만 했을 뿐인데도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제일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24시간을 알며 나의 진심까지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겉에 비춰지는 면뿐더러 나에 대해서 100%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객관적인 피드백이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100% 알려면 내 속마음까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낼 수 있는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배우 이지광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봤을 때, 평가를 내려봤을 때, 넌 조연 절대 못한다. 넌 그 정도 실력 없어 였던 거죠. 예. 되게 구렁텅이로 빠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 나 실력 없구나. 예. 어쩌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죠.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실력 없구나. 근데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고 나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들었냐면,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갖춰보자. 예. 명쾌하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갖추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태도로서는 많은 현장에서 인성과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현장에서 증명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았던 피드백이라든지 주변 동료 배우든 캐디님이든 연출 감독님이든 그분들에게 받았던 피드백이 태도는 좋다. 태도는 정말 합격점을 준다. 였거든요. 근데 실력이 없다는 건 실력만 채우면 되잖아요. 예, 거기다 실력까지 채우면 저는 조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실력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스터디도 그때쯤에 만들었어요. 강민이랑 내가 실력 없다라는, 그러니까 혼자 연기 독백을 외우고 연기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미 예전역에 알고 있었고, 함께 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고, 매일 1년 365일 중에 진짜 공식적인 촬영이 아니라도 내가 카메라 앞에 서는 그 횟수를 내 스스로 높일 수 있잖아요. 핸드폰 카메라만 놓고 앞에 같이 연기한다면 그것도 현장이 작은 현장이잖아요. 그런 생각에 함께 할 수 있는 배우들을 많이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스터디도 만들고, 연기에 대해서 더 혼자서도 함께해서도 많이 고민을 그때 지점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의 실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부터. 그렇게 또 진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조금 제가 배우 이지광이 실력을 갖췄다? 그때보다는 훨씬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지광이 어떻게 오디션을 보면 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예, 나라는 사람은 어떤 외형을 지녔고 어떤 목소리를 지녔고 어떤 배우적인 무기가 있고 어떤 배우적인 아쉬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은 그런 과정과 기간을 통해서 제가 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그를 통해서 저라는 배우는 저라는 상품에 대해서 오디션장에서 어떻게 영업 활동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술 먹어서 그런 거야. 단어가 안 떠오르네. 어쨌든 그런 프로세스가 쌓였습니다. 예. 그 기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내가 오디션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를 알아서 저만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게끔 오디션을 늘 항상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실력일 거니까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제작진 분들이나 여러 심사위원단 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고 어쨌든 옛날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그냥 마냥 오디션에 임할 때 다 시켜주세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실한 감정과 태도만 가진 배우였다면 이제는 저는 그 진실한 태도와 감정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뿐더러 어떻게 보면 실력을 갖추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고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인물에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저만의 고민의 시간이 있었고 인고의 시간이 있었고 그를 통해 저는 배우 이지광으로서의 프로세스, 인물 처리 과정이 확보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오디션이 기다려져요. 나는 오디션 어떻게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니까. 근데 그게 상품 이제 획득할 수 있는지 아직 그 인물을 캐스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그 실력은 더 끊임없이 그냥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요즘은 오디션을 막 보고 싶어서 오디션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뭐 지원 활동하고 그래서 저는 오디션 좀 기다려져요. 그리고 뭐 모의 오디션이긴 했으나 저희 스터디에서도 저희 진행했던 오디션이 하나 있는데 저희 스터디 1의 지인인데 독립영화 이제 감독으로도 활동하시고 예, 단편 작업도 하시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업이나 이런 데 현장에서도 이제 스텝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어쨌든 감독을 연출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셔서 한번 오디션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딱 때마침 이지광은 어떻게 오디션을 보면 돼라는 그 프로세스가 갖춰진 상황이었어가지고 그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오디션에 임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오디션에서 되게 뭐 실전은 아니었지만 실전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되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진짜 캐스팅을 해야 되는 자리였다면 캐스팅했을 것 같아요. 라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얻은 나의 프로세스, 배우 이지광으로서의 프로세스가 좋은 상품으로 그래도 캐스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품으로 이분한테는 또 평가받을 수 있구나 라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어쨌든 내 방향이 그래 틀리지 않았구나. 이게 배우 이지광의 방향이구나. 이대로 나아가도 되겠구나.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은 해야 될 것이며 어쨌든 갑자기 옛날에 오디션 봤던 생각들 해보면서 이렇게 또 말해보면서 지금의 이지광이 옛날의 이지광을 또 만나보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같이 버무려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오디션 보고 싶네. 더 열심히 지원 활동하고 결국은 증명해야 된다. 오디션에서 역할을 따내는 걸로라는 제 앞에 당면한 스텝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디션에서 역할을 따낼 수 있는 순간이 아마 배우 이지광이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진심이었는가에 대한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혼자서 또 오디션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뭐 혹은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 잘하고 있는 건 또 잘했다고 칭찬하기 위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은 놓치지 않기 위해, 다시 붙잡기 위해,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 굳이 이렇게 써놨던 건데, 확실히 이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진짜 기억으로만 제가 썰을 풀라고 했다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걸 기록이라는 게 남아 있어서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 것, 증거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진짜 깊은 곳에 거의 휘발되기 직전의 기억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네요. 와, 진짜 여러분들, 배우일지는 저 어제 딱 어제 동건이라는 친구랑 얘기했었거든요. 배우일지 쓰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형님 저 안 씁니다. 나도 안 쓰는데, 그러니까 썼는데 원래 요즘에 게을러져가지고 안 쓰거든. 근데 이거 우리 같이 쓰는 거 같이 모임 같이 만들래? 이러면서, 왜냐면 요즘 동기부여 얻는데,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얻는 데 있어서 연료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스스로는. 그래서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를 또 동력원으로 삼아서 많이 행동으로 발현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 또 이 오디션 썰을 풀어보면서 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전부 다 기록해놓고 아카이빙 해놔야 된다. 그래야 넥스트 스텝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겠구나. 예. 또 다시금 리마인드가 되네요. 와, 진짜 잘 안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잘 안 되지, 지광.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마주해라 좀. 죄송합니다. 근데 뭔가 술 먹방이라 해놓고선 술 2잔 먹었나 지금? 먹지도 않았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상 이 말하면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먹게 되네요. 이게 뭐 그 약간, 이게 솔직히 근데 약간 지금 취기가 올라오긴 하거든요. 오늘 술 먹방이라는 말은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곁들임? 음료로 그냥 술을 준비한 정도지, 술 먹방은 아니고 혼자 그냥 오디션 썰 푸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여차저차 해가지고 또 1시간 정도 썰을 풀었는데, 좋네요 진짜. 오디션 보고 싶어요. 오디션 보기 위해 프로필도 열심히 돌리고, 필름메이커에서 또 열심히 또 온라인 지원 핑계 대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디션 봐가지고 진짜 배우 이지광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조단역이 돼가지고 대사를 치고 역할을 따내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또 보여줄 수 있게끔 이 팟캐스트를 또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볼게요. 또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제가 다짐을 또 해보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지도 또 열심히 쓰겠고, 오늘 또 혼자 이렇게 썰 풀면서 또 동기부여가 확 되네요. 야, 이 팟캐스트가 너무 좋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또 솔직히 얘기하려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이 풀 수 있어가지고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도만 1시간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혼자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도 2시간까지 3시간까지 들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솔직히 지금 좀 동기부여 많이 떨어져가지고 1시간 정도만 떠들었으면 그래도 열심히 한 거다 라는 생각에, 지금 제가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팟캐스트 저 요즘에 진짜 제가 열심히, 약간 지금 그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막 기세로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그 기세로만 해서는 발전이 더뎌지는 한계를 마주한 태도만 가지고는 이제 더 잘 되기에는 이제 부족한, 이제 실력을 갖춰야 되는 지점이 팟캐스트에도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런 여타에서 팟캐스트를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팟캐스트라는 장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진짜 팟캐스트 진짜 많이 듣거든요. 러닝하면서도 맨날 팟캐스트 들으면서 러닝하고. 근데 확실히 그런 팟캐스트로 잘 되시는 분들의 팟캐스트에 들어보고 분석을 해보면은 확실히 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을 갖추기 위해 촬영 전에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되게 편하려고만 했다는 거죠. 진심만 태도만 가지고. 근데 이제 슬슬 한계를 맞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더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뭐 그분들의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도 팟캐스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배우 이지광이 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되게 조회수도 마찬가지 잘 안 나올 거고 이미 뭐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내 시간이나 내 여러 가지 할애하면서 하는 활동인데 이렇게 뭐 그냥 진짜 배설하듯이만 해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팟캐스트 갖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짐을 또 오늘 오디션을 한번 썰을 풀면서 이전의 오디션들에서 내가 어땠나를 되새김질 해보면서 결국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 태도만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다. 실력을 갖춰야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또 원래 알고 있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삶의 진리죠. 네. 어쨌든 그걸 마주하면서 배우 오디션 뿐더러 이 팟캐스트에서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하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술도 이렇게 술 먹방이라는 것도 잘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기 위해 더 술을 많이 먹어야지. 예,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팟캐스트 이렇게 맞춰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지광이 실력을 갖추는 배우 또 팟캐스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노력을 하는지 안 되는지 결과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팟캐스트 진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신다면 진짜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재밌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같이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모자랍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팟캐스트 여기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둘, 셋. 그럴 수 있지.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끝. 원샷 때리고 맞춰보겠습니다. 원샷. 감사합니다. 아이고.